귀농을 해서 주민과의 어떤 관계, 결국 이게 갈등의 어떤 문제죠. 이것도 굉장히 어떤 중요한 하나의 어떤 요소입니다. 귀농인에 대한 어떤 원주민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농촌 지역의 관행을 흔드는 이방인이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다.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개인주의다. 또는 텃세 탓으로 돌리고 작은 일에 생색을 낸다. 지역의 투자보다 돈 만들어 가지고 떠날 생각을 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귀농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가서 자기 땅에 철조망을 탁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는 남의 어떤 땅도 관행적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배려를 하는 그런 어떤 사회인데, 들어오자마자 자기 땅에 말뚝을 치고 이거는 내 땅이다, 또는 출입을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좀 잘못된 것이죠. 예, 그런 건 좀 이제 시정이 좀 돼야 되는 어떤 사안들이고요. 그 다음에 도시에서 귀농하신 분들을 보면 세 가지 척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이 귀농을 해서 이렇게 보면 시골에서 생활하시던 분과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높은 직위에 있었던 분들은 사실 시골에 가보면 전부 다 자기 수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그 사회에 자기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을 해서는 절대 지역에 동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삼성그룹의 임원이 안동 쪽에 귀농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분도 삼성그룹의 임원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 이러신 분인데, 이분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에 같이 이렇게 융화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다 자기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인사를 잘하자 하는 것을 자기가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이웃 사람들 볼 때마다 자기가 머리를 숙이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이 듣기로 대기업의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이 자기들한테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자기들한테 볼 때마다 인사를 하니까 정말 미안하고 이래서 나중에는 인사 하나만 열심히 했는데도 와서 고추 농사는 이렇게 지어야 된다, 또 무 배추는 언제 이렇게 해야 된다, 언제 농약을 쳐야 된다, 또 언제 거름을 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농인은 자기가 먼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와서 가르쳐주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영덕에 지금 버섯 농사를 짓는 그 농가인데, 그 지역에 자기는 부동산을 경매를 받아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포철에 한 35년 근무하다가 자기가 들어갔는데, 자기는 이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는 것도 모르고 일단은 부동산을 경매를 받은 거죠. 그래서 퇴직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 동네가 집성촌입니다. 집성촌인데 그 집성촌에 들어가니까 개를 키울 수 없다. 그 지역은 개소리가 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상을 당하면 과거에 우리가 행여가 이 장례식을 하던 것처럼 그런 어떤 의식을 해야 된다. 굉장히 그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주민에 대한 어떤 귀농인의 생각은
텃세를 부리고 비협조적이다. 또 새벽부터 일어나 전원생활에 방해가 된다. 남의 재산권으로 이걸 무시하는 게 있다. 예, 조금 전처럼 그 시골에는 네 땅 내 땅 없이 이 통행권 이런 거는 얼마든지 보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귀농을 해서 철조망하고 말뚝을 받고 이렇게 해서는 벌써는 이 주민들이 경계를 딱 치고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 조심을 많이 이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제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귀농인의 어떤 그 성공 요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을 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여건에 맞는 지역 선택과 경영 규모를 해야 됩니다. 사실 도시에서 직장 생활만 하시던 분들은 이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이 단련이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농장의 어떤 면적을 크게 한다든지 재배하기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품목을 선택을 한다. 이런 거는 굉장히 무리수가 많이 따르게 되고 결국은 성공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귀농인의 어떤 성공 요인을 보면 첫째는 자신의 어떤 여건에 맞는 지역 선택과 경영 규모입니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만 하시던 분이 규모를 크게 또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물을 선택을 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귀농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규모를 크게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물들 선택을 할 때도 가급적이면 노동력이 좀 적게 들어가는 작물을 선택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영농 경험과 기술 수준입니다. 과거보다는 요사이 농촌 창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하는 기간은 과거에는 1년 미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2년, 3년, 심지어 한 5년까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해서 이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선도 농가를 어떤 교육 같은 데 참여해서 이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본다든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농 중심의 어떤 가용 노동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귀농을 할 때 혼자 가느냐, 둘이 가느냐, 부부가 같이 가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새 여성들이 60대 퇴직을 해서 같이 시골 가자 그러면 거의 다 안 가죠. 쉽게 승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혼자 가서 농장을 1년, 2년, 3년, 5년 일구어서 어떤 모습이 보이면 그때는 여성들의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안 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인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터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지금 귀농을 해서 한 5년, 7년 차 되는 어떤 농가들을 보면 재배 기술과 가공 기술이 조금 축적이 되면 그다음에 자식들이 딸과 아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을 때 보통 자녀분들도 30대 초반에는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지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직장 생활을 5년이나 7년 정도 하면 이 모든 게 세상 살이가 그래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늦게 결정을 해서 들어오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가지만 잘 어떻게 농가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가면 부인도 내려오고 또 아들, 딸들이 와서 정말 온 가족이 가족농으로 지금 매출이 한 3억에서 한 5억까지 되는 농가들이 꽤 많거든요. 귀농한 지 10년, 한 15년 된 어떤 농가들을 보면 그런 어떤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력. 이 자본력이라는 게
보통 도시에서 퇴직하고 나면 대략 한 3억 정도의 어떤 자금들이 준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처음에 내려가서 지역이 선택이 되면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바로 해버리면 정말 이거 낭패입니다. 결국은 운영 자금이 없어서 더 이상 이 지탱하기가 어려운 어떤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려가서 집도 임차를 하고 또 땅도 요사이 고령화 되면서 사실 지금 경작이 안 되고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어떻게 감안을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너무 있는 자기의 어떤 그 자본력을 처음에 다 소진하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기농인 자신의 어떤 의지와 부지런함. 지금 창업을 해서 성공한다는 것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에서 일반 그 공산품 같은 경우에도 이 창업을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잠도 적게 자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귀농을 할 때 어떤 자세도, 이 마음 자세도 굉장히 좀 굳건히 해야 됩니다. 귀농을 한다 그러면 농사를 지어서 생활비 또 저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지금 새벽 4시에 랜턴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지금 나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복숭아밭에 나가는데 정말 일찍 나가서 하고 또 밤 늦게까지 이렇게 일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을 잘 이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보면 보통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내가 귀농귀촌 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님, 지원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부터 지원 사업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처음에는 자기 어떤 자본력으로 일단 해결을 하고 또 서서히 지원 사업을 받는 어떤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지원 자금이라는 것이 이미 귀농해가지고 와 있는 분들도 자금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거든요. 그리고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렇게 이 농업기관에 찾아와서 내가 귀농귀촌 하려고 하는데 뭐 도와줄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지금 이미 벌써 하면 문의한 사람도 많고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사업 중에 그 주택 수리하고 구입 자금이 있습니다. 7,500만 원까지 그 지원되고 하는 어떤 자금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귀농을 해서 어떤 농장을 일구는데 시설 지원 사업,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 사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그 나중에 그 지원을 받아서 어떤 가공 시설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귀농의 어떤 그 연령대를 보면 제가 이제 그 청년 창업농 최종 그 면접위원으로 제가 한 몇 년째 몇 개 지자체에 지금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귀농 그러면 1차 산업에 재배하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들어와서 사과 농사를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이미 사과 쪽은 청송 영주의 기라성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사도 잘 짓고 또 명장 또 칭호를 또 받아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딱 들어오면 저는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배 쪽으로 1차 산업 쪽으로 가지 말고 2차 산업 가공 쪽으로 일단 연구를 좀 해라. 일단 생산물은 사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생산물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걸 해서 그 사과를 가지고 사과 칩이라든지
또는 음식과의 어떤 접목, 예, 그런 거를 제가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한 30, 40대 또 50대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가공 쪽으로, 예. 그리고 1차 산업 재배 쪽은 가공을 하면서도 서서히 또 배워 나가면 되거든요. 예. 그러시고 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천연 염색이나 된장이나 고추장 이런 쪽으로 해서 청국장 쪽으로 제가 한 400개의 농가를 제가 쭉 가보니까 지금 6, 70대 귀농하신 분인데 정말 조금 전에 이제 귀농해 있는 사유 중에서도 남편이 사업을 해서 완전히 망한 그런 어떤 집안이에요. 근데 시골로 내려와서 천연 염색도 하고 된장하고 청국장, 고추장도 만들고 이래서 제가 가보니까 옷도 염색을 해서 착 입고 또 된장 보니까 뭐 10년, 15년 된 된장도 있고 또 머리도 희끗희끗 하면서 그래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제 인생을 이렇게 봤을 때 인생은 제가 봤을 때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이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반전은 50세까지인데 우리가 조직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다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진급을 해서 올라가는 건 전부 다 피라미드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계장에서 끝날 수도 있고 과장에서 끝날 수도 있고 차장에서도 끝날 수도 있고 임원이 되는 거는 거의 5%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전에서 인생에서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후반전이 50세에서 65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후반전에서 얼마든지 내가 인생에서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에서는 제가 봤을 때 성공할 비율은 후반전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제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농촌 쪽으로 갔을 때 가능성은 높으냐? 제가 봤을 때는 건강도 챙기면서 얼마든지 경관 농업과 치유 농업 쪽으로 가면 저는 얼마든지 성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의 연령대에 맞게 또는 인생의 어떤 삶의 어떤 계획과 맞추어서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을 한번 농촌에서 이렇게 한번 자기가 한번 살아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겠다. 예. 그리고 연령에 맞게끔 작목 선택도 하고 또 농가의 어떤 여건도 조성해가는 어떤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후반전에서 성공을 못했다 그래서 또 연장전도 있습니다. 예. 65세에서 75세, 80세까지 얼마든지 기회가 또 있습니다. 제가 시골 가서 보면 늦게 이렇게 형편이 편 분들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부 어떤 지원 사업에 너무 이제 매달리지 말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정부 지원 사업을 만약에 동네 이장님한테 가서 귀농 귀촌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이장님 나 정부 지원 사업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내려와서 지원 사업을 받으려고도 지금 많이 줄 서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러면 첫째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만약에 문경으로 귀농하는 경우에는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을 일단 신청을 해서 들어라. 그러면 가서 교육을 받다 보면 그 주무관들 또 농업기관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안면이 이제 터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서로 얼굴을 좀 익혀놓을 필요가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강소농 만약에 교육을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자기 기수에 총무나 회장을 꼭 좀 하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원 사업이 나왔을 때 일반 회원들이
이한테 이 정보가 흘러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단체에 있는 총무나 회장한테 먼저 이런 정보가 그 입수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좀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각종 그 오프라인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로마켓이라든지 그다음에 23개 시군이 한 자리에 모여서 부스마다 그 각 시군별로 해서 자기 농산물도 소개하고 이런 어떤 그 행사들이 있는데 여기에 저는 꼭 참석을 하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 하게 되면 다른 시군의 사람들도 많이 그 하게 되지만 어떤 지원 사업이 나왔을 때 우선순위를 농업기관에서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그런 행사에도 안 나와, 교육도 안 나와,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한테는 사실상 이런 정보가 흘러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행사에도 많이 좀 참여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정부 지원 사업을 따는데 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라고 제가 이제 멘트를 좀 해주고 그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농으로서 어떤 성공한 사례를 제가 이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문경에 오미자 하시는 분을 제가 10년 전에 제가 처음 이제 뵀습니다. 그분은 이제 처음 뵀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는 주말에 서울에서 오미자 농장을 그냥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미팅을 이제 가서 하니까, 자기가 이제 오미자 이 농장이 한 3만 평 되는데 여기에 자기가 가공공장도 좀 짓고 그다음에 앞으로 6차 산업, 체험과 이 식당 이런 것도 자기가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는 짧은 시간에 잘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자, 그래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 2차 가공 공장을 한번 설립을 해보자. 이래서 농촌 창업에 이 지원 이 자금이 나오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얘기를 해서 그분이 거기를 찾아가서 일단 해서 2억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공공장을 이제 일단 설립을 했고요. 오미자청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래청을 만들면서 일단은 그 당시에는 인력이 좀 부족하니까 외부 사람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가 늘어난 거죠. 예.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부인이 서울서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귀농 한 6, 7년 만에 부인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가공 제품이 판매가 좀 잘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홍보와 그 다음에 택배 이런 게 좀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딸한테 얘기를 하니까 딸이 사실은 또 온라인 쪽에 판매 몰 이런 쪽에 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SNS나 이런 쪽에 굉장히 유능하고 이래서 딸이 내려와서 또 오미자청 가공 제품을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이래서 또 한 단계 그게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게 되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했는 게 수출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분이 경상북도 해외 수출 상담 모임에 또 가입을 해서 해외에 박람회한테 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을 가보니까 이 오미자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어떤 음료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은 그게 없었는데 결국은 그분이
그걸 뚫었습니다. 그 스타벅스하고 독점 계약이 돼가지고 일단 스타벅스 전 그 가맹점에 스타벅스는 주로 이제 거의 다 직영이죠. 거기에 이제 오미자 그 청이 음료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어떤 효과를 하면서 아들까지 이제 가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식당 허가까지 내고 또 세미나.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혼자 내려왔지만 그 가공 제품도 만들고 그 다음에 딸이 들어오고 또 아들이 들어오고 이래서 지금 대략 매출액이 한 10억 가까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가을에 오미자철 되면 매일 관광버스가 2대가 내려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위에서 한 100명 내지 150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식당도 지금 다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또 3차 산업을 가면서 6차 산업 인정 농가가 되니까 또 농업기관에서 뭐 자꾸 어떤 지원 사업도 가만히 있는데도 와서 뭐 필요한 거 없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족농 중심이 자제분들까지 들어오면 규모가 이렇게 커질 수가 있다. 예,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어떤 농가들은 영천에 이제 그 와이너리 하는 농가인데 거기는 지금 한 10년, 한 15년 정도 해서 포도 농사를 짓다가 와이너리가 어느 정도 지금 자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자식들이 들어와서 조금만 받쳐주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는 것처럼 오미자 농가처럼 3억, 5억, 10억으로 갈 수 있는데 받쳐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도 더 이상 이제 이 발전의 어떤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농가는 아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